과거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들고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걸어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책 속에서 만나던 인물들과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죠. 옛 건축물들의 돌담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 시대의 공기를 마시고 책과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 길을 따라가는 독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고니와 함께 역사책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백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멸망했지만 백제인이 남긴 문화와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인, 즉 도레인의 이야기는 백제와 일본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우리는 곤지왕의 일본행을 중심으로 백제의 해외 진출과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레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문화를 꽃피우고 기술을 전파하며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레인들은 일본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길을 따라 떠나는 두 번째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용주 대표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끝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일본 그 도레인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니 씨한테 한번 질문 좀 할게요. 네. 네. 우리가 역사를 배웠잖아요. 네. 사실 고니가 배운 역사책과 제가 배운 역사책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역사를 이제 초, 중, 고, 저는 고시 공부할 때도 이제 역사 과목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알려졌던 그 역사와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하고 여행하면서 본 역사가 다르더라라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역사책에 적혀져 있는 게 교과서에 있는 게 답인가? 그때는 답인 줄 알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틀린 거 찾아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교과서에 나온 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안 되고 거기서 한 것들만 찾아서 답을 찾아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아마 고니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역사가 답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옛날에 그게 써져 있으면은 반드시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그때 받았던 그런 역사 지식과 실제 또 내가 이제 책을 보고 여행하면서 우리가 본 역사와 일본이 본 역사가 왜 다르지? 원래 진리는 하나라면 똑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올 거야. 일본은 이렇게 볼 거야. 중국은 이렇게 볼 거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백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백제와 일본이 하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그게 낯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가르칠 때 삼국시대도 가르치고 일본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일본에 대한 역사를 일단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와 일본은 단절돼 있는 것처럼 경쟁하는 나라처럼 아니면 우리를 괴롭힌 나라처럼 두 나라의 담을 쌓고 이게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해준 것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전쟁 이런 거지. 일본이 우리와 정말 피로 연결돼 있고 DNA로 연결돼 있고 어떤 문화의 흐름이 있고 곤지와 같은 얘기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곤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재수 작가의 책에서 봤을 땐 저는 분대를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예, 제가 곤지를 앞장세워서 곤지왕 순례길을 만든 이유는 우리와 일본이 이게 단절돼 있지 않다. 옛날부터 연결돼 있고
자연스러운 인류 문화의 흐름에 따라 간 건데 네. 우리가 그런 거는 생략하고 일본과 무슨 경쟁 아니면 미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자, 인류의 역사는 뭐 200만 년, 뭐 진짜 철기 이런 것으로 보면은요 얼마 안 돼요. 철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예전에 그 스키타인이 만들고 해야 뭐 길어야 5,000년. 그리고 동아시아에 와서 역사의 철기가 반영된 게 2,000년밖에 안 돼요. 짧다면 네. 짧아요. 네. 예. 근데 철기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 인류의 문화를 바꿨죠. 네. 예. 그리고 철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무력이라든가 뭐든지 앞섰기 때문에 가서 점령을 하는 거죠. 소설에도. 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 백제 문화가 일본 영향을 많이 줬고,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쵸. 네. 그냥 암기 과목처럼 막.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네.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일본과 우리는 단절된 나라처럼 네.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믿고 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가능하면 우리가 지식 호기심이 가진 사람이라면 과연 더 진실에 가려는 노력을 하고 또 제가 하는 건 순례길이지만 사실 여행이잖아요. 역사 여행, 재미있는 역사 여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네. 앞에 이제 곤지를 세우는 거고, 네. 뭐 곤지에 대한 역사 기록이 얼마 있지 않다는 얘기는 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거고, 네. 우리 상상력은 항상 개방돼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네.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곤지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그 일종의 그 5세기죠. 5세기가 일단 그 백제가 가진 어떤 이 문화를 되게 적극적으로 일본에 전해주려고 하고 네. 일본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동안에 일본이 낮았던 이 문화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네네. 예, 그래서 서로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곤지가 갈 때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기능인 또 학자, 뭐 오경 박사, 뭐 이제 그게 다 저기 일본 서기에 나와요. 우리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해준 것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불교의 전례예요. 불교를 전해준 네네. 거는 성황 때예요. 그래서 네. 일본이 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이 불교를 받아들이냐 마느냐 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많이 이제 하게 되고 네. 결국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겨요. 그게 이제 백제계거든요. 그래서 성황도 이렇게 계속 전해주고 그 이제 스님도 보내고 또 이제 공부하러 일본에서도 백제로 와요. 그래서 일본의 최초의 절인 그 아스카 그 절도 아스카데라도 백제 사람이 져주고 그 절을 질 때 기록이 남아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서 처음 절을 친 거 아스카데라라고 갈 거예요 아마. 네. 그게 어디냐면은 이제 많은 그 백제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어디 가서 정착하기 시작하냐면 저번 시간에 말한 긴키 지역이에요. 네. 예. 처음에 이제 그 왕궁이 생긴 데가 아스카 쪽이에요. 아스카는 어디냐면 그 나라보다 아래예요. 나라보다 아래. 그러니까 오사카 남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사카하고 그 동쪽에 산맥이 하나 있고요. 네. 그 건너편에는 나라예요. 그 나라 아래쪽이 아스카고 네. 그 나라보다 위에 지역이 교토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왕궁이 아스카, 오사카, 나라, 도쿄 여기 막 옮겨 다녀요. 특이하더라고 일본은. 왜냐하면 왕이 바뀔 때마다 왕궁터를 바꾸기도 해요. 우리처럼 뭐 그냥 한 곳에서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라 네. 왕이 바꾸면은 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면서 가는데 네네. 그렇게 갔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네. 뭐 왕궁을 완벽하게 갖춘 형태가 아니라 네. 집무실을 그러니까 왕궁이라고 해봐야 건물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네네. 옮겨도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옮겼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네. 그 지역에 이제 야마토에부터 그때 네. 당시 야마토에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옮겨 다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그 주축 그 문화를 일으켰던 기술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이제 백제인인 거죠. 5세기 때. 예. 그리고 네. 6세기 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일본에서 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철은 있었는데 다 수입이었어요. 가야에서. 네. 근데 6세기부터 일본이 철을 만들기 시작해요.
가야 사람들도 오고 백제 사람들도 오고 특히나 이 가야가 망하면서 네. 대거 그 이제 거기 이제 한반도 있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대거 이제 그 전에도 가야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네. 대거 가야 사람들 특히나 이런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네.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6세기 때부터 일본에서도 철을 가지고 아까 이제 철광석 가지고 재련해 가지고 철을 만드는 게 네. 일본에서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물로 입증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철기를 그때 가서 만들었는데 네. 얘네들이 일본이 거꾸로 한국에 와서 임나일본부에서 점령하고 지배했다는 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왜냐면은 한반도는 이미 철기가 정착돼 있고 네.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일본은 철기를 못 만들었다가 6세기 때나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때인데 네. 그런데 얘네들이 그 전에 3세기 4세기 때 한국에 와서 점령을 해서 지배를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임나일본부라는 건 지금은 이제 쓰레기 같은 얘기가 돼버렸는데 말이 안 되니까. 네네. 네. 근데 그런 철기 문화를 전해주고 불교를 전해주고 여러 가지 기술들, 농사짓는 기술, 또 잠사라고 해서 이제 뭐 그 옷 짓는 거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대거 이제 그 백제의 많은 기술자들이 와서 일본에 전해줘요. 일본의 술의 신, 잠사의 신 다 백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래들이 다 남아 있는데 결국 이런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와서 일본을 나라답게 만든 사람들이 이제 백제 도레인들이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중국 가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된 게 곤지왕이었고, 곤지왕이 처음 들어온 거는 어차피 오사카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렇게 쭉 해서 세토네를 통해서 오사카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왕이 오사카 남부 지역에 거기도 아스카인데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아스카랑은 좀 틀려요. 발음만 똑같은 거지 한자 틀린데 그 아스카 지역에 그 왕이 그때 일본 왕이 이렇게 땅을 줘요. 그래서 그 일대를 너네들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 긴키 지역에 있는 고분군이에요. 우리 이제 가야 순례길에서 고분군들 봤잖아요. 이게 그 각 지역마다 고분에서 뭐 나오는 것도 틀리고 형식도 틀리고 시대마다 틀리고 하는 걸 우리가 박물관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 아스카 뭐 나라 뭐 오사카 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고분군이 있어요. 근데 그 고분군이 대부분 백제식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백제에서 간 사람들은 백제식으로 묘를 쓸 거 아니에요. 거기 갔다고 일본식으로 쓰겠어요. 그래서 그 횡열식 석실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을 싸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관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위는 이제 흙으로 덮어요. 쉽게 얘기하면 문용왕릉이 그거예요. 횡열식 석실분이 문용왕릉인데 공주를 안 가셨으니까 문용왕릉 못 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안에 들어가면 돌로 쌓고 그 다음에 아치형으로 또 돌을 쌓아. 그 안에다가 관을 넣고 그 다음에 막아버려요. 흙으로. 이런 형태가 횡열식 석실분이고 대표적인 백제의 고분 양식이에요. 요게 그냥 거기 널려 있어요. 그리고 막 묘지가 뭐 몇백 개씩 널려 있는데 그게 다 백제식이야.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백제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겠지만 우리도 이제 보면 뭐 코리아타운 있듯이 몰려 살잖아요. 근데 기술 있는 사람들이 몰려 살고 근데 그 지역에서 권력이 나와서 일본 전체를 통일하거든. 그러면 그 전체를 통일한 힘의 기원은 어디겠어요? 백제 도레인들의 기술, 문화, 뭐 사상 이런 거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왜 백제가 망할 때 400척의 배와 2만 7천 명의 군대를 왜 일본인들이 거기서 왜 보내줬겠어요? 우리 역사책에서 그걸 안 가르쳤어요. 백강전투를 안 가르쳤어요. 백총강전투, 백강전투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 배워요. 일본 사람들은 그때 일본에서 그 2만 7천 명의 원군을 백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투쟁할 때 이 보낸 거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 백제를 도와? 그때 뭐 백제 뭐 신라 다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러지만 아무튼 그때 개별적인 권력체였던 것이고 근데 우리를 도왔다는 일본이 도왔다는 얘기를 교과서에 쓰질 않았어요. 일본은 우리 항상 나쁜 짓 했고 나쁜 놈들이고 우리를 스타라고 이런 것만 얘기했지 일본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백제를 도왔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게 또 정답인 거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네.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망을 하고 이랬던 거고 그럼 정확한 네. 진실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침략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때그때 사정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닌 건 싹 빼버리고 이건 역사 조작이고 그건 우리도 하는 거고 일본도 하는 거고 중국도 하는 거고 근데 네. 정도껏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안 가르쳤어요. 네. 그럼 왜 일본이 왜 백제가 망할 때 왜 도왔을까? 왜 도왔겠어요? 그만큼 사이가 긴밀했으니까 그런 거 같은 아닐까요? 나라 형제라서 그런 거죠. 아. 27,000군 원군을 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원군을 할 때 일본의 천황이 네. 그 백제 이제 군대 보내야 된다고 아스카 지역에 있다가 네. 휴시까지 와요. 어. 그 군대를 데리고 야 네. 빨리빨리 그 물자라 사람 돼라고 하면서 네. 그거 끌고 큐슈까지 와. 아. 큐슈에까지 와서 그 여왕이에요. 그 아, 여왕이 네네. 준비하다 죽어. 하하.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네. 어머니의 뜻이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또 계속 보내요. 음.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지? 뭐 이렇게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할 이유도 없는데 네. 왜 그렇게 원군을 보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천황이 큐슈까지 와서 준비를 하게 하고 거기서 죽고 그게 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와서 이제 백종원 전투에서 결국은 당나라 그 해군에 의해서 이제 괴멸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행렬들이 도래의 네네. 행렬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 곤지 때부터 친밀하게 백제와 야마토에는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아. 한 몸이라서 서로가 망하면 안 돼. 서로 아. 그만큼 네. 그 긴밀해져 버린 거죠. 네. 야마토에는 백제 사람들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 그 사람들의 군사력과 이런 원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맺어진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네. 망할 때 그렇게 원군을 보냈던 거고, 망할 때 백제석이 엄청나게 이제 슬퍼하는 네.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바로 670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그러니까 딱 국호를 일본으로 만들어요. 아. 그러면 670년에 일본으로 왜 갑자기 국호를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네. 백제가 없어져서 일본이라는 국호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대화 뭐 대화도 하고 왜라고 그랬죠? 왜? 왜? 그냥 왜? 왜인데, 그래서 야마토 왜 이런 거였는데 네. 670년부터 국호를 일본이라고 써요. 그게 이제 일본 석에도 나오고 네. 중국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네. 이제 명확한 거죠. 아. 그럼 왜 그때 갑자기 일본으로 하느냐? 네. 뭐 이제 일본이라는 단어가 백제를 부르는 용어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볼 때는 또 해 뜨는 곳이 백제 지역이거든. 아.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네네. 하긴 하는데 네. 왜 670년에 갑자기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게 되는지. 네. 예. 또 누구예요? 그 소설가 최인호? 최인호 잃어버린 왕국. 네. 여기 그 얘기가 나와.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 해가 뜨는 곳 네. 그런 거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백제에서 볼 때 그렇다. 아. 그리고 백제가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 뜨는 곳, 우리 이제 사초에 사는 곳, 거기 네. 해 뜨는 곳이야. 일본.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네. 아무튼 670년에 일본이라는 국호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역사서가 고사기, 그 다음에 일본서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거기서 근데 이제 의아한 게 일본의 역사서잖아요. 근데 백제 얘기가 너무 많아. 왜 남의 나라 얘기를 잔뜩 써? 만약 우리가 뭐 이제 영어 쓰는데 중국 역사를 잔뜩 써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주체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썼다면 다 백제계고 걔네들이 한국의 삼국사기 상문유사보다 훨씬 많은 백제 역사가 거기 책에 나와요. 네. 왜 여기다가 잔뜩 써놨을까? 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역사니까. 안 그래요? 우리 역사니까 잔뜩 네. 썼는데 거기에 이제 뭐 시대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이제 막 엉터리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대가 안 맞아요. 네. 막 왕이 120년 살고 막 이래. 그건 안 맞잖아요. 네.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뒤섞어 버린 거예요. 뒤섞어 버리면서 네. 이 백제서기를 쓴 이 백제계의 생각은 뭐냐면 이 백제계들한테 원수가 누구예요? 신라잖아. 네. 죽일 놈의 신라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망해서 왔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신승리를 해요. 정신승리? 정신승리가 뭐냐면 거기 그 일본석이라고 책을 썼을 때는 네. 우리는 원래부터 이 나라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하늘에서부터 신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백제에서 와오고 이런 얘기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독립해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나라야. 네. 그러니까 신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이제 왕이 내려오고 네. 막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막 우리가 잘하고 네. 그래서 저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그 한반도도 점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신승리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내가 처음부터 일본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민족이야. 그리고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의 집필을 해요. 그걸 정신승리라고 부르나요? 아니 저는 정신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데 역사를 뒤집어서 네. 사실은 백제 때부터 내려와서 이래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건데 흐름이나 이런 게 상식적으로.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원래부터 있었고 원래부터 힘이 셌고 원래부터 문화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취지가. 네. 근데 그거를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를 네. 막 섞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서를 쓰게 되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다시 재조합을 해서 지금 역사가들은 네. 백제석의 내용을 이걸 다시 재조합을 해. 흐트러 놓은 거를 다시 이렇게 한번 논리해 보면 이런 순서대로 됐을 텐데 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 백제서기를 쓴 사람이 이거를 이제 뒤집적하면서 원래부터 일본은 셌고 네. 원래부터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필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요새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모든 게 백제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분으로도 남아 있고 그 백제 그 역사서에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거죠. 직접 이 도레인들이 갔던 지역 오사카, 나라, 아스카, 교토 일대를 돌아다니면 백제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책을 뭐 보고도 알겠지만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하면 어마어마했구나. 네. 그리고 이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구나라는 거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날 얘기를 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일본으로 우리가 이제 곤지왕 순례길 일본 편을 떠난다면은 그 역사적인 그 곤지왕이 있었던 곳뿐만 아니라 도레인들이 만든 일본의 유물들, 유적지 이런 데를 샅샅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전방 후원분이에요. 전방 후원분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앞에는 네모나고 뒤는 동그랗고 하는 일본 방식의 묘 방식인데 이게 오사카 남부 쪽에 많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뭐 피라미드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산 하나를 뭐 묘로도 쓰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렇게 이제 전방 후원분하고 옆에는 해자가 돼가지고서 딱 보면은 열쇠구멍 같이 생겼어요. 이런 게 많이 널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왔냐? 전방 후원분이 독창적인 거냐 일본에? 독창적인 걸까요? 뭐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독창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백제에서 갔다는 거죠. 그 양식이. 근데 그게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비슷한 그런 양식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있다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전방 후원분이 다 뭐 근데 그것들이 이제 책들을 좀 보다 보면 이게 누구 왕이고 누구 왕릉이고 막 이게 있는데 사실은 그거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말로만 그러지. 왜 그런지 알아요? 도굴돼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거를 관리하는 데가 국내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일본의 국내청에서는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 왕릉은 다 황실 소유죠. 근데 그걸 발굴하면 뭐가 나올까요? 백제 유물이 나오나요? 그렇지. 백제나 가야나 이런 유물들이 나오면 이건 백제 거네. 너네는 그 다 백제 후손들이네. 뭐 백제 유물을 많이 받아들였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한 곳을 발굴한 적이 있어요. 50년대인가 60년대. 그 다음부터 발굴을 안 해.
그 나왔었나 보네요. 나왔어요. 뭔가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황실재산이라 건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 발굴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오. 그냥 입담으로 아. 그냥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족속들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발굴을 하지 않아요. 아. 예. 근데 그 발굴했던 일부는 그 네. 발굴했던 거를 그때 일본 1945년부터 51년까지 일본을 미군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아, 그때 그때 발굴한 거를 미국이 가져갔어. 가져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미국인가 남아 있고 네. 그거 보니까 백제 유물인가 가야 유물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일본 애들이 야, 파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를 하는데 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문화의 흐름이라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네. 감추려고 해야 그것도 억지고 정신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근데 그것을 왜 정신승리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지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게 정신 승리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물이나 유적들을 보면 백제 네. 꽃들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기네의 독창적인 그런 어떤 신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지 백제 않나요?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거꾸로 일본께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백제께 글로 가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 연대 측정이 너무 정확해. 네, 무슨 탄소 연대 탄소 연대가 너무 정확해서 네. 뭐 이거 뭐 몇 년 10년 차이는 나겠지만 네. 거의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해요. 나오면. 네. 예.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뭐 일본이 아마 소극적인 것 같다라는 뭐 일본도 감추고 싶겠지.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우리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 네. 우리도 뭐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말 안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전방 후원분도 저는 네. 이 곤지암 순례길의 코스에 넣을 계획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근데 전방 후원분이 있는 일대가 다 네. 오사카 남부고 네. 오사카 남부가 다 백제 사람들이 정착했던 곳이에요. 네. 그리고 그건 다 왕릉이거든. 그 네. 전방 후원부 큰 거는 왕릉이고 대부분 이제 횡열시 속실분들은 뭐 수백 기씩 떼거리로 이렇게 묘지가 되어 있어요. 뭐 지금은 다 이제 사람들이 뭐 가져가고 뭐 해서 흔적이 네. 남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저도 볼 거예요. 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곤지왕이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일본이 이제 만들어지고 일본이 이제 그 역사 해안 시대로 갈 때 그 주도한 세력들이 백제계들이에요. 왜냐면 다 그 기술과 돈과 이런 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세력이 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결국은 이제 정변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통일이 되긴 하는데 네. 그 한 200년간은 이 역사책 보니까 백제계들끼리 치열하게 또 싸워요. 거기 도레인들끼리요? 네, 도레인들끼리 다 백제계들끼리 이렇게 네. 해가지고서 왜냐면 이제 뭐 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무기가 좋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게 되고 네. 근데 이제 결국 천황을 중심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백제계였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전체 일본을 통일을 한 거죠. 네. 해안 시대까지.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책에서는 안 가르쳐 줬잖아요. 네. 예. 근데 난 그래서 재밌더라고. 이렇게 좀 왜 이런 것들을 그러네요, 좀 가르쳐 진짜. 주면 네. 일본이랑 우리랑 많이 연결돼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네. 뭐 이제 그런 걸 안 가르치고 그냥 일본은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니까 네. 예, 정확한 역사적 진실을 알고 또 일본과 우리 관계가 나빠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역사 문화를 이해한다면 네. 우리 양국 간의 교류도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순례길 학교 여러 길들 중에 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연결한 길 하나 있는 것도 전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네. 것 같아요. 충분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 그 천황이 네. 또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백제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백제계인 거를 인정했어요. 그건 역사책에도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정확히 그 이제 일본 사람 이름도 외우기 어렵죠. 힘들어서 네네. 그렇지만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 엄마 그쪽 모친 모계로 해가지고 백제계인 거는 사실이고. 예. 그리고 이 일본의 왕실과 또 백제 네. 왕실이 또 섞여요. 네. 시집도 보내고 네네. 서로
네. 예, 그렇게 결혼도 하고 그래서 사실 백제 왕실과 일본 왕실은 서로 연결돼 있고 친했다. 네. 또 간혹 어떤 사람은 그 일본의 왕실이 원래는 가야계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가야계요? 가야계라는 것도 있고 네. 또 그 일본의 천황계가 네. 뭐 끊이지 않고 계속 내려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3번 정도의 변화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피가 달라요. 아. 예, 근데 이제 역사책으로는 한 집안인 것처럼 써놨지만 네, 이제 그 다른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근데 이제 그 고대사 쪽이라서 네. 고대사 쪽인데 아무튼 이제 역사학자들은 네. 3번 정도 바뀌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여기서 잠깐 음악 듣고 갈까요?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금 도레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화가 전파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도레인의 존재를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이제 도레인이니까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문화를 가지고 네. 더 낮은 문화를 가진 일본에 전해졌다.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월 좀 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역사적 문화적인 흐름이고 역사적이든 문화적 기술이든 높은 데서 네. 낮은 데로 흐르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예. 우리도 이제 우리 문화도 중국에서 대부분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창조해가지고 일본에 전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상당 부분 중국도 이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남부 지역, 북부 지역 또 문화 다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 문화를 우리가 또 우리 문화화해서 그 문화를 또 일본에 전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도레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부인할 수 없거든. 왜냐면 그게 이 도레인이라는 게 없으면 설명이 안 되거든. 네. 그냥 뭐 일본 자체적으로 뭐 문화가 발전하고 이거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가져왔다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중간을 설명이 안 되거든. 네. 어차피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일본의 문화를 만든 것은 이거는 빼박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일본이 우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중국이 우리보다 우월하고 우리는 중국보다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처럼 문화나 역사나 기술의 흐름은 높은 데서 낮은 데 흐르는 거고 또 최근에 근대사를 보면 일본에서 많은 문화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많은 말들 그 용어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서양의 문화를 받은 일본 애들이 만든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방송 이것도 일본이 만든 단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일본이 문화를 그 서양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동양에서는 한자어기 때문에 어떤 단어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걔네들이 고민을 해서 만든 거를 우리가 돈도 안 내고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다고 이런 말을 쓰지 말자. 그러면 뭐 영어를 쓸 거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그거는 일본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쓰는 많은 단어들이 일본에서 만든 단어고 근대화 당시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들거나 뭐 북한처럼 막 한국말로 이상한 거 쓰면서 막 이건 웃긴 거거든요. 문화는 섞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우월하니까 우리가 항상 열등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높은 문화가 오면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가 체화해서 우리가 이제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뭐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그렇게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에 있어서 이 도레인의 역할은 일본이 건국하고 일본의 어떤 기초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가장 중심이 백제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도 있고 신라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발해도 일본에 영향을 주는데 한 90% 이상은 백제다. 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95%? 네. 굉장하네요. 신라에서는 받은 게 별로 없거든. 신라는 원수 국가니까 원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백제가 가기 전에는 가야 사람들이 가서 이제 토기나 이런 찰기를 보면은 가야에서 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가야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거고 또 가깝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백제한테 받은 게 곤지왕이 간 이유.
멸망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곤지암이 475년도 476년인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백제가 망하는 건 663년, 일본이 생기는 게 670년. 그러면은 한 200년간의 그 사이에 일본과 이 백제 간의 교류는 계속 많았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친밀했던 거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서 이제 문화가 섞였는데, 아무튼 이제 그 영향이 일본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 그래서 고대 일본이 그런 영향으로 생겨났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도레인의 역사 네. 이런 것들이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도레인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역사에서 제대로 가르쳐서 네. 근대사가 아니고 고대사 1500년 전의 일이고 네. 그다음에 보편적인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가장 문화적으로 우월했던 곳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네. 중국에서 많은 철기, 청동기 다 그쪽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만든 한자 그다음에 불교 거쳐 들어왔으니까 불교라든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용어 이런 것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들어왔고 그 중국에서 왔던 거를 당시에 백제가 일본한테 전해줬고 그런데 일본이 이제 백제가 없어지면 그래도 계속 어떤 그 신문명에 대한 거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본이 다이렉트로 이제 중국과 거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이제 장보고 배를 타고 중국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스님들이었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알아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그 장보고 없이도 이렇게 일본에서는 직접적으로 견당사, 견수사 이런 거 보내서 중국의 문화를 다이렉트로 왜냐하면 일본은 그 자체가 어떤 외래 문화, 선진 문화에 대해서 되게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근대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다 깜깜이 닫고 있었을 때 걔네들은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로부터 계속 문물이나 정보를 얻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열어서 그 다음에는 유럽을 다니고 미국을 다니면서 그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별로 없는데 걔네들은 갑자기 근대가 돼서 갑자기 일본 애들이 변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걔네들 전통인 거예요. 옛날에는 백제 거 엄청 받아들이다가 백제가 없어지니까 중국의 당나라에서 엄청 받아들이다가 옛날부터 그랬네요. 옛날부터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니까 새로운 문물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잖아요. 갇혀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자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계속 외래에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바다가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하면서 이게 접근하기가 못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독립국가가 있었고 몽고도 결국은 못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있어 장점도 있지만 어떤 외래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는 취약점이 있는 나라거든. 근데 만약 내가 거기에 집권층이라면 더 좋은 문물, 더 좋은 선진 군사기술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기에 좋잖아요. 예로 우리 이제 조총, 다네가시마인가? 거기에 포르투갈 배가 와서 그 다네가시마에 있었던 사람 이제 그 영주가 이제 구해줬거든. 배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고마워서. 근데 총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총 2자루를 팔았어. 아주 이거는 선진분물인 거죠. 그러네요. 조총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2총을 그 10억에 샀어요. 지금 돈으로 총 2자루를. 근데 이제 획기적인 물건이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일본 애들은 칼 가지고 막 사무라이들 칼 가지고 싸우잖아요. 일본 애들 칼 한 3개씩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큰 칼, 작은 칼 해가지고. 근데 칼하고 총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 게임이 안 되잖아. 칼은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단련이 돼야 되는데 총은 며칠만 배우면 돼요.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고 멀리서도 쏘고. 근데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그 영주가 그러면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하자. 2자루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총도 만들어야 되고 탄알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불 붙여가지고 이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 포르투갈 애들이 총만 팔았어요. 총을 만드는 기술은 안 주지.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열심히 그 총을 비슷하게 만들어. 새로 깎아가지고 칼은 잘 만들었으니까 비슷하게 막 만드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네. 이게 총이 이제 멀리서 쏴서 저 총이 나가면 그 명중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명중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네. 총 심 안에 네.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회오리 모양으로 파야 이 총알이 네. 그 우리가 조준하는 대로 가요. 와, 근데 희한하네요. 그냥 쇠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네. 그렇게 우리가 조준한 대로 가지를 않아. 이거를 몰랐던 네. 거예요. 근데 꼭 총 안에 들어있고 네. 이 기술은 프로토콜 상인들이 안 알려주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려줬냐면 분해하면 모르나요? 분해도 몰라. 이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죠. 원리를. 왜 이 물리학적인 이런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 원리를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네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래서 그 다네가시마에 있던 어떤 여자애가 네. 이 기술을 알고 있는 포르투갈 기술자한테 네.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그거를 가져와. 무슨 우리 얘기들도 뭐 있죠. 그럼 뭐 동화 같은데 그런 거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핵심 기술이지 이게. 그러네요. 네. 겉에는 멀쩡한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기술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해주는. 그래서 그 여자상이 다네가시마 감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일본 애들은 적극적이었다고. 네네. 그래서 그거 총을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오다 노부나가가 그거 이제 통일을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일본의 이런 걸 보더라도 네. 또 외래 문화에 대한 갈증 이런 네. 것들이 되게 많았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거 만들면은 막 못하게 하고. 그 역사적 사실 좀 웃긴 게 혹시 이양법이라고 알아요? 이양법? 몰라요. 이양법이 뭐냐면 네.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모내기를 하는 게 이양법이거든. 이양법. 이양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옛날에는 어떻게 이제 농사를 졌냐면 그냥 씨를 그냥 뿌려. 네. 자연스럽게 자라고. 네. 그러면 이게 잘 자라지 못하거나 자리를 못 잡으면 그리고 생산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다 모내기 하잖아요. 이 모내기가 이양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네. 이거는 촘촘하게 이 벼에서 어느 정도 싹이 난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싹이 난 다음에 가서 심잖아요. 네네. 그 빨리 자리 잡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죽질 않잖아. 네네. 근데 예전에는 그 기술이 없었을 때는 네. 그냥 씨를 뿌렸죠. 그럼 물에 막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력이 낮지. 아. 그 일정한 구간에 네. 산출량이 네. 이양법을 할 때와 그러지 않을 때 산출량이 완전 차이가 나고 이양법을 하게 되면 산출량이 훨씬 많죠. 몇 배가 나지. 그러네요. 근데 조선시대에 이양법으로 농사를 지면 처벌했어요. 부자가 생긴다고. 그런 황당한 일이. 조선시대에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네. 이양법이 생기니까 이제 산출이 많아지잖아요. 몇 배가 네. 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부자가 생기고 시작하고. 예. 왜냐면은 산출이 많아지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의 화폐 경제가 되고 물건을 사고 다른 문화들이 생기죠. 근데 아무튼 이양법 그 모내기로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면 네. 처벌을 했어요. 처음엔. 이해돼요? 이해가 조선이 그런 나라였어요. 네. 저도 그걸 알고서 아이고, 조선이 가장 못하는 나라였구나. 우리나라 한반도의 나라 중에. 어떤 생산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터부시했어. 농부들은 못 살아야 돼요. 그게 왕에 따라 달랐나요? 아니 그냥 그 나라 체계가 왜냐하면 성리학의 나라다 보니까 그냥 왕은 왕답고 뭐 신하는 신하답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 주제를 알고 거기서만 멈춰 살아. 농사를 지면 농사를 짓는 거지. 농사를 짓는 네가 왜 부자가 돼?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로 사는 거죠. 청렴해야 돼. 검소해야 돼.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막 기술 개발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네. 우리는 반대로 간 거죠. 네. 근데 일본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면 친일파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일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네. 그러고 나서 그 1차 대전 때는 일본이 세계 3위의 국가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우리가 세계 3위 국가, 일본은 옛날에도 2위 국가, 3위 국가를 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네.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고인데, 네. 네, 우리가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일본을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더 나은 나라 그렇게 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배울 건 네. 배우고 네. 뭐 또 일본의 문제점이 있는 거는 또 문제점 우리가 또 일본의 문제점 요새 보이거든요. 네. 아 저러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배우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배우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안 배우고 이게 네. 이제 서로 우리가 교류하면서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네. 무조건 일본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다고 친일파라고 하고 네. 일본을 무시하고 일본 안 간다 그러고 뭐 네. 이런 얘기 자체가 저는 되게 우스운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곤지암 솔레길을 걷고 네. 또 공부하고 네. 알아가면서 네. 그러한 편견이라든가 그런 것 무지의 소산들을 깨고 네. 우리가 더 잘 이해하면서 네.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고 네. 우리가 더 잘 배운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다. 네.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네요.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백제에 관해서 알게 되면서 또 그 가운데 문화의 흐름을 통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조용주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백제사와 도레인의 고고학과 역사 이 두 책을 가지고 백제와 곤지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곤지암이 떠난 길을 따라 백제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도레인의 발자취를 통해 한반도와 일본이 얽혀있던 깊은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고정된 사실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제는 사라졌지만 백제의 사람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를 전파했고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도레인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고 문화를 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계속해서 살아 숨쉽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도 백제와 도레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질문 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군위에 길 있는 풍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는 영화 위대한 쇼맨에서 휴잭맨의 노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reatest Show입니다.